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기로 한 게 오전 10시인데 10시 45분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더니 당사 주변에 김병준 위원장이 사퇴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랬는데 실제 만나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나왔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병준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적지 않은 대화를 했다. 이분 같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무엇을 하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열심히 할 생각이다. 대선도 뛰어봤고 국정 중심에 서 있기도 했다. 당을 운영해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대위에 쏟아부을 것이다. 대선 이후에는 제 인생의 아젠다로 돌아가려 한다.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을 일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세상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역사적인, 몰역사적인 흐름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는 김병준, 이준석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굴러가게 되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 공동선대위원장 외에 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로 도입하는 미디어 홍보의 아이디어 이거야 아마 매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로고송 이런 거 공모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인 김병준 체제, 김병준 1인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게 그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공식적인 결별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엄청나게 길게 밀고 당기기를 했었죠.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다입니다. 다. 그건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김종인 전 위원장 본인이 다 결정하고 본인이 다 집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후보도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전권, 이른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통령 후보가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고 앞으로 선거 대책을 어떻게 정하자 하는데 그 사람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후보마저도 그런 선대위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데에 주로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후보의 비상대책위원회에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니까 그걸 맡았습니다. 행복추진위원이야 그건 전권을 가지고 해도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 맡은 것도 전부 쓰러져가는 집안을 일으키는 거,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집안은요 일으키는데 어찌 보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로도 실제 그럼 본인이 잘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 실수로 좋은 성과를 낸 것이냐, 이것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쓰러져가는 곳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한테, 그러니까 비상대책 아닙니까? 비상대책으로 전권을 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쓰러져가는 정당 아닙니다. 뭔가 정권교체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야 하는 단계인데 이걸 어느 한 사람이 전권을 쥐고 휘둘렀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디로 갑니까?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도 자기가 주물럭거려야 된다?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고 요즘과 같은 민주화 시대에 그런 리더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적어도 대선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왔는데, 근데 뭐 이제 크게 해서 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쭉 진척이 돼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도 전권, 그러면서 김병준 위원장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쓸 사람 몇 사람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 그것도 후보까지도? 이거는 처음부터 타협을 하지 않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밀어붙이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여하튼 공식적인 결별을 의미하고요. 이 결별에 가장 정점을 찍은 것은 주접이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언론이 윤석열 후보 측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 아마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한 모양인데, 그거를 가지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최후 통첩이라고 주접을 떨었던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입에서 최후 통첩 얘기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캠프 누군가가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해석을 해서 그 장면이 결국 윤석열 후보가 최후 통첩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서 제목을 달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 그걸 보고 주접이 뭡니까, 주접이. 이거는요, 모욕입니다, 모욕.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까지의 어떤 타협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말 하나로 완전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저는 결정적인 언어 폭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라는 건 옛날 거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손자 손녀뻘 정도 되는 그 현장 기자들이 그동안에 관대했던 것이죠. 근데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고, 그것 때문에 설화에 휩싸인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올해 4월 재보선 이후에 며칠 안 돼가지고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얘기한 거 망발이죠. 이 정도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 자기가 이끌었던 그 정당에 대해서, 아니 재보선 끝나고 나서 좀 이 사람 저 사람이 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경쟁하는 장면, 이걸 아사리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까지 와서 주접까지 왔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했다.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국민일보에 보도가 된 건데,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한테 김종인 전 위원장 측이 사람을 보내서, 자, 너무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지 말고 그냥 하는 척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사실이라면 또 한 번 결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불신하게 된 아마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끝까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하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김병준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 카드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자,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이런 식으로 서로 뭐 밀고 당기기 이렇게 했는데, 김병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요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 몇 차례 만난 걸로 돼 있죠. 집에서도 만나고 뭐 했는데, 원래 만나는 거는 대략 한 1시간 정도 만나기로 했었는데, 둘이 뭐 와인 나눠 먹고 어쩌고 하면서 얘기가 길어져서 뭐 막 6시간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 선대위원장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제 요 직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이냐 김종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임명해놓고 후보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협조적으로 같이 일을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지, 이게 무슨 김병준이냐 김종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본인과 케미가 맞는 김병준 위원장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원칙의 문제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김병준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방자치연구소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건 노무현 이라는 정치인이 만든 연구소인데 거기서부터 같이 연구를 해서 지방자치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고요. 그러면서 원조 친노, 그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원조 친노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서 김병준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원조 친노고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그 세력하고 결별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진영을 바꾼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뭔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김병준 전 위원장은 어떠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노무현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원래 국민의힘의 주류들과 완전히 다른 세력들을 영입한다.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지만 중도 또는 지금의 여권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합류가 곧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김병준 전 위원장은 사실 정치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능력이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반문재인 정책을 여러 개를 내놓고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좀 조직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부분도 정책적 뒷받침도 충분히 김병준 위원장이 해줄 수 있는 발판, 그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뭐 DJ 정신 계승, 노무현 정신 계승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조 친노인 김병준 위원장이 선대위를 이끌게 됨으로써 적어도 노무현 정신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독점적 주장,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원조 친노가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이끌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 이것을 민주당이 빼앗긴 셈이 됐다. 이런 의미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의 대여투쟁의 선봉에 섰을 때 일종의 어떤 만약에 이제 노무현 정신이 있고 국민의힘 주류의 과거 정신이 있고 DJ 정신이 있고 그러면 노무현 정신도 일정 부분 김병준 위원장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거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 접근하는 외연 확장의 의미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거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다. 내지는 이의제의 이런 것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자, 김종인이냐 김병준이냐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보다는 그 두 사람은 결국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영역, 이 부분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별 차이가 없는 외연 확장의 기수인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김병준 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대위원장, 새시대 준비위원장 이렇게 이끄는 윤석열 선대위, 거기다가 젊은 층,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홍보 미디어 본부장으로서 이끄는 윤석열 선대위, 이런 부분은 이게 이 진용이 이재명 선대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능력으로 보나 외연 확장성으로 보나
잘 짜여진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팀들이 얼마나 잘 굴러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김병준 선대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미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